안녕하세요. 영양제를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권 사장입니다. 우리가 영양제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비타민과 오메가3인데 이 두 가지는 꼭 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메가3 꼭 먹어야 할까요?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떤 의미에서 접근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실제 식생활에서 결핍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는 의미로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메가3 실제로 우리가 먹는 양은 하루에 300mg 정도 드시면 돼요. 식약처나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영양 성분을 분석할 때 필요한 양은 오메가3 일일 권장량 2000mg, 2g 정도는 드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는 최소 500mg EPA와 DHA 오메가3를 먹고 그리고 2000mg 이하 섭취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몸에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메가3 효능만 따진다면 적어도 EPA와 DHA 합으로 최소 900mg은 꾸준히 섭취해야 우리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럼 EPA와 DHA는 어떻게 섭취할까요? 물론 우리가 먹는 식사에서 다 섭취가 되면 좋겠죠.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들이 세 종류가 있는데요.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선류. 생선류 중에서도 우리 조기 이런 것처럼 하얀 생선 말고 흰살 생선 말고 고등어, 꽁치, 멸치, 참치 이런 것처럼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견과류 중에서도 호두, 잣같이 기름이 많이 나오는 그 견과류 있잖아요. 거기에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고요. 세 번째는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같이 기름 성분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식사 중에서도 솔직히 많이 먹는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별로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면 견과류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ALA, 알파 리놀렌산이라고 해서 EPA와 DHA가 아닌 오메가3입니다. 우리가 오메가3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오메가3 중에서 기능성을 나타내는 오메가3는 EPA와 DHA 두 종류입니다. 그런데 ALA는 오메가3이긴 하지만 EPA와 DHA가 아닙니다. 물론 ALA가 체내에서 EPA와 DHA로 전환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많지 않아서 기름류로 먹으려면 많이 먹어야 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기름류에는 오메가3뿐만 아니라 오메가6도 많이 들어있어요. 오메가6가 우리가 옥수수에서 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옥수수에 들어있는 오메가6를 너무 많이 섭취합니다. 현대인들은 그 섭취량이 너무 많아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적당한 비율이 뭐 1대3, 1대6이라고 생각한다면 평균적으로 현대인들은 1대20 이렇게 오메가6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먹으려고 들기름 많이 먹으면 몸에 더 안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선에서 추출한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생선 중에서 어떤 생선을 먹는 게 좋을까요? 그 해답에 대한 질문, 이것에 대한 질문이 우리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오메가3 생산 공정도 1단계 피싱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피싱에서 이 과정은 모두 거치지만 제가 피싱에서는 또 품질의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떤 제품은 연어를 사용하고 어떤 제품은 명태, 대구, 어떤 제품은 참치, 어떤 제품은 멸치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멸치입니다. 멸치를 사용한 오메가3가 가장 품질이 최고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멸치 오메가3 좋다는 이야기는 여러 군데서 방송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멸치 오메가3가 좋다는 이유 주로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는데요. 그 설명들은 틀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고, 그리고 뭐 대충 이야기하면 절반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해드릴게요. 멸치가 먹이사슬에서 가장 아래층에 있어요. 작은 생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멸치를 먹고 또 큰 생선이 먹고 그리고 또 포유가 먹고 그리고 사람이 먹고 이런 식으로 먹이사슬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래층에 있는 작은 생선인 멸치가 중금속 오염이 적어서 좋다라고 합니다. 그거 예전에는 맞는 이야기인데 요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생산 공정도 보면 피싱 1단계 피싱에 들어가서 2단계 보일링 어분과 어유를 분리하고 3단계 리파이닝 피쉬 오일을 정제 공정을 해서 그래서 바로 제품으로 나가는 제품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주 저렴한 오메가3 아주 옛날에
뭐 15년, 20년 전에 판매했던 오메가3인데 그런 제품을 설명할 때는 중금속 문제 때문에 멸치가 오메가3가 가장 좋다. 중금속이 적어서 가장 좋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단계가 1단계에서 9단계까지 모든 공정을 거치고 또 순도도 높이고 여러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멸치를 사용하든 명태를 사용하든 뭐 참치를 사용하든 큰 문제 없습니다. 중금속은 쉽게 걸러집니다. 중금속 거르는 기술이 어려운 공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저순도 뭐 싸구려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고순도 오메가3 제품을 먹는다면 중금속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저순도라면 얼마를 이야기하냐면 EPA와 DHA가 30% 들어있는 제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멸치에는 멸치 오일에는 얼마의 EPA와 DHA가 들어있느냐? 30%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멸치 오일을 그냥 대충 세척해가지고 색깔만 빼고 그리고 약간 정제해서 판매하는 게 저순도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중금속 오염이 있죠. 그런데 이제 고순도 제품이라고 하면 오메가3 순도 70에서 80% 제품을 이야기하고요. 그렇다면은 멸치 오메가3가 30% 들어있는데 80%까지 순도를 올린다면 나머지 5, 60%를 다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 나쁜 지방산분들이 다 제거된 겁니다. 그래서 중금속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멸치 오메가3가 왜 좋다고 하느냐? 중금속 문제도 아닌데 왜 중요하냐면 오메가3 함량 때문입니다. 함량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 다른 생선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많이 아는 연어 같은 경우는 오메가3 연어 오일에는 오메가3가 몇 퍼센트 들어있을까요? 대략 한 12% 들어있습니다. 고등어, 꽁치 15% 정도 들어있어요. 정어리 같은 경우는 한 25%, 참치도 한 25%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멸치, 사실은 우리가 뭐 주로 멸치볶음이나 이렇게 먹는 그런 멸치는 아니고요. 엔초비라고 해서 남극해에서 잡는 멸치인데요. 주로 크기가 한 이 정도, 요렇게 손가락 크기만큼 두꺼운 멸치가 있습니다. 그 멸치 같은 엔초비 같은 경우는 오메가3 EPA와 DHA가 30%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오메가3 함량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고순도 오메가3를 드시라고. 그럼 고순도 오메가3 EPA와 DHA 한 70에서 80%를 만들려면 처음에 멸치 오일 30%를 EPA, DHA 80% 이렇게 만들려면 2배, 3배의 정제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추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12%뭐 명태 이런 거 가지고 15% 명태 이런 거 가지고 뭐 8, 90% 만들려면 7, 8배, 7배, 8배까지 순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자중립법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열을 가해야 되고 그 공정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공정을 거쳤다가 순도가 안 올라가면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부자중립 해야 되고 다시 또 해야 되고 7, 8번을 거치게 됩니다. 그 가열을 하는 동안 오일이 지방산이 파괴되고 변성이 됩니다. 그게 괴로워요. 그래서 멸치 오메가3를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멸치는 30%, EPA와 DHA가 30%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2배에서 3배 농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고순도 70에서 80% 제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중금속보다 더 문제가 생기는 환경 호르몬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약품 오메가3는 고순도 오메가3겠죠. 보통 84%, 97% 제품도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모두 페루산 멸치를 이용한 멸치 오메가3에서 추출한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멸치 오메가3 함량이 30% 고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 저기 명태나 대구, 저순도 명태나 대구 한 12에서 15%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는데 그런 제품에서도 뭐 8, 90, 80% 고순도 제품 나오던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알래스카 오메가라는 미국 회사인데요. 어, 요즘은 생산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정제하고 추출하는 과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영향도 있고 또 다른 이유는 예전에는 멸치 오일 쉽게 구매했습니다. 왜냐면 오메가3를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보일링, 제 다음 단계 보일링 설명하면서 그 오메가3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멸치 오일 비싸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오메가3 소비량이 엄청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의약품으로도 많이 먹고 뭐 중국에서도 많이 먹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멸치 잡는 양은 한정적인데 그걸 찾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의약품으로도 많이 나갑니다. 의약품은 특히 고순도이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주고라도 멸치 오메가3 오일을 많이 사갑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옛날에는 명태 오일 한 15년 전만 해도 명태 오일은 제가 운송료만 주면 그냥 공짜로 살 수 있는 그런 오일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일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명태에서도 추출하면 생산 단가도 많고 그 판매도 되기 때문에 명태 오일이 인기가 있는데 실제로 가장 좋은 오메가3는 멸치에서 추출한 오메가3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멸치 오메가3가 좋다라는 거 설명드렸는데요. 우리 뭐 중금속 그 이야기도 옛날에는 맞지만 요즘은 맞진 않아요. 오메가3 구매하면서 아주 저가가 아니면 중금속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메가3 기초 함량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멸치에는 멸치 오일에는 기본적으로 오메가3 함량이 아주 많이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멸치 오일에서 추출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EPA와 DHA가 30%는 들어있구나. 근데 연어는 뭐 15% 들어있고 명태가 15% 들어있구나. 그것만 아시면 돼요. 요걸 우리가 원하는 70%, 80%까지 만들 때는 어, 멸치 같은 경우는 두세 배만 하면 되지만 다른 오일 같은 경우는 이걸 70%, 80% 만들려면 계속 공정을 거쳤다가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오일에 너무 무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멸치 오메가3 오일이다. 그럼 멸치 오메가3 오일은 어떻게 찾을까요? 관광 업체들이 써둡니다. 멸치 오메가3이다. 왜냐면 멸치 오메가3 오일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멸치를 쓰면 뭐 속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 멸치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제품 RTG 오메가3 초임기청과 P1 초임기 RTG 오메가3 오메가3 순도가 75%, 80% 고순도 제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멸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좋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어분 만드는 공장에서 어떻게 오메가3 오일이 나오는지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다 이러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설명해 드리는 영상으로 많은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참!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해주세요. 안녕.